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대가 되어드리는 무병건강연구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활력을 더해드릴 건강 지혜를 나누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 무병건강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요. 매일매일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그런 귀한 건강 지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에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신 곳을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는 건강 세미나도 한번 투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사실 속으로 끙끙 앓지만 이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잖아요. 바로 활력 저하,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혹시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몸이 마음처럼 이렇게 따라주지 않아서 당황하셨거나 아니면 예전만 못한 기력 때문에 스스로 좀 위축되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시술 없이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정말 놀랍게도 그 열쇠가 우리 부엌 찬장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식초인데요. 이게 근데 식초가 정말 남성 활력에 도움이 될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저희가 그 원리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초가 남성 활력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는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그냥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에요. 수천 년간 인류가 건강을 위해서 활용해온 지혜의 산물이죠. 그렇죠. 특히 식초의 풍부한 유기산 그리고 아세트산은 우리 몸의 엔진을 돌리는 연료, 즉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요.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잘 흐르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라면 남성 활력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흔히 발기라고 하는 그 생리현상 자체가요. 해면체라는 특정 부위에 혈액이 얼마나 빠르고 충분하게 공급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해면체라는 건 스펀지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정확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끈적해져서 잘 흐르지 못하면 아무리 정신적으로 원해도 신체 반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식초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역할이죠? 식초 속에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추고요. 또 혈관벽 자체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인 먼지로 좁아졌던 파이프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네, 맞아요. 그런 원리죠. 혈관이라는 길이 깨끗하고 넓어지면 혈액이 훨씬 더 심차게 흐를 수 있겠네요. 이건 단순히 특정 부위뿐만 아니라 온몸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외에도 식초는 우리 몸의 그 정화 시스템, 즉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몸 안에 쌓인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하는 것을 촉진하죠. 해독작용까지? 네.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요. 또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장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야, 정말 팔방미인이네요, 식초가. 그런데 이 식초만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환상의 짝꿍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식초의 효과를 정말 몇 배로 증폭시켜줄 강력한 파트너가 있죠.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요? 네. 생강 역시 우리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쓰였을 뿐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혈액순환 촉진과 신진대사 활성화 효과를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강 특유의 그 알싸한 맛을 내는 진저롤, 쇼가올 이런 성분들이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서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혈관 청소부 식초와 혈류 촉진제 생강이 만나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식초와 생강의 만남은 단순한 덧셈이 아니에요. 정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비유를 좀 하자면요. 식초가 좁고 막힌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생강은 그 잘 닦인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속도를 확 높여주는
강력한 엔진 부스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비유네요. 식초가 기를 터주고 생강이 그 길로 혈액을 힘차게 밀어보내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혈액 공급이 중요한 부위, 특히 남성 활력과 직결된 곳으로 혈액이 정말 막힘없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생강은 남성성의 핵심 연료라고 할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의 생산을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호르몬 생산에도요? 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남성은 신체적으로 더 건건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명료하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결국 이 식초와 생강의 조합은 단순히 일시적인 기능 개선을 넘어서 혈액순환, 신진대사, 해독, 그리고 호르몬 균형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남성 활력을 위한 종합적인 자연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어떻게 또 얼마나 사용하느냐가 효과와 안전을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효과를 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몸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몸 본연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깨우는 것이므로 권장 용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요.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식초 15ml, 그러니까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를 물 한 컵, 약 200ml에 희석하는 겁니다. 사과식초요? 네, 여기에 신선한 생강 추출물을 정말 딱 한 방울만 추가해서 잘 섞어 마시는 겁니다. 딱 한 방울입니다. 다른 식초도 많은데 굳이 사과식초를 권장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생강은 정말 딱 한 방울을 강조하시는데 왜 그렇게 소량이어야 하는 건가요? 사과식초는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한 효소나 미네랄이 다른 식초에 비해 좀 풍부한 경향이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물론 양질의 다른 발효 식초도 괜찮습니다. 아하. 그리고 생강을 딱 한 방울만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생강은 성질이 매우 강해서 과량 섭취하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복통 혹은 몸에 좀 불필요한 열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면 약, 지나치면 독이라는 옛말이 정말 생각이 딱 들어맞죠. 균형이 생명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위가 좀 예민한 분들은 공복에 식초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공복 섭취는 식초와 생강의 유효 성분이 다른 음식물에 방해 없이 몸에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되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시작하도록 돕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위가 약하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신 후 한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몸의 반응을 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권장량보다 조금 적게 시작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해요. 네네. 불편함이나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바로 식사하지 마시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그 유익한 성분들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을 주는 거죠.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느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가볍다거나 중요한 순간에 자신감이 붙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렇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만족감을 넘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몸의 활력은 곧 삶의 활력으로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기분 좋은 변화에 취해서 주의사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식초의 그 강한 산성 성분 때문에 위 점막이 자극받거나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죠. 공복 섭취나 위가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혹시 속쓰림,
메스꺼움, 복통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 60대 이상 남성분들의 경우에요. 나이가 들면서 위 점막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위산 분비 능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한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또는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초가 약의 효과에 영향을 주거나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핵심은 내 몸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군요. 좋은 효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앞서서 몸에 무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초 생강 음료 외에 그 효과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생활 속 비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음료 자체의 효과를 좀 배가시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 물론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맥 펌프 운동입니다. 혹시 종아리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똑바로 선 자세에서요.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한 10초 정도 버틴 후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마치 까치발을 서는 것과 비슷하죠. 아, 그 동작 저도 가끔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남성 활력에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종아리 근육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아래쪽에 정체되기 쉬운 혈액을 심장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펌핑해주기 때문이죠.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하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활력 증진의 중요한 부위로 가는 혈류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 이 운동만으로도 만족스러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야,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네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거의 안 걸리고요. 또 다른 비결이 있다면요? 저녁 시간에는 족욕을 통해서 몸의 이완을 유도하고 밤사이 호르몬 분비를 돕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에 발목까지 잠길 정도의 따뜻한 물, 한 40도 내외가 좋겠죠. 거기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는 겁니다. 족욕이 숙면에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남성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다니 조금 놀라운데요. 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깊은 이완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뇌의 총사령부 격인 시상하부에 이제 안전하니 휴식 및 복구 모드로 전환하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아, 시상하부.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깊은 이완 상태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균형 잡힌 분비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깊은 수면이에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특히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성장 호르몬이나 안드로겐 같은 중요한 호르몬들을 가장 활발하게 생산하고 분비합니다. 아, 잠자는 동안이에요? 네, 과학적으로도 남성 활력에 중요한 안드로겐은 깊은 잠이 든 후 1, 2시간 이내에 그 분비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족욕을 통해 양질의 수면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아침에는 식초생강 음료와 정맥 펌프 운동으로 딱 깨우고 저녁에는 족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말 하루의 리듬에 맞는 좋은 습관들이네요. 혹시 식단에서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영양소, 바로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행히 이 영양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 호박씨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땅콩 등에 풍부하죠. 마그네슘과 아르기닌, 이름은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서 활력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마그네슘은요,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특히 근육과 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 NO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해요. 산화질소요? 네, 이 산화질소가 강력한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즉, 혈관을 넓혀서 혈액이 더 잘 흐르게 만들어주죠. 당연히 남성 활력과 관련된 부위로의 혈류 증가에 핵심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렇군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좀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통해서 혈관을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고 식초생강 음료,
운동, 족욕에 이런 영양소까지 잘 챙긴다면 정말 자연스러우면서도 탄탄하게 활력을 다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서로 조화롭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식초 생강 음료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류를 촉진하고, 정맥 펌프 운동으로 순환을 돕고, 족욕으로 이완과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고,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으로 영양 기반을 다지고, 여기에 긍정적인 마음가짐까지 더해진다면 억지로 쥐어짜는 방식이 아니라 몸 스스로 잠재된 힘을 되찾는 진정으로 건강한 활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실천을 앞둔 분들께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남성 활력 증진 비결 핵심만 다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15ml와 생강 추출물 딱 한 방울을 물에 희석해서 꾸준히 마시기. 네. 둘째, 간단하지만 강력한 정맥 펌피 운동 까치발 들기요 하루 3번 실천하기. 셋째, 잠들기 전 10분 족욕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 풀기. 넷째, 식단에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이 풍부한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 등을 꼭 포함시키기. 이 4가지 어찌 보면 정말 소박한 습관들인데요.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거라 믿습니다. 동시에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양을 늘리거나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항상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반응에 따라 섬세하게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잠재된 강인한 생명력이 깨어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혹시 그동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셨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좀 든든한 턱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 넘치는 제2의 전성기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이나 부끄러움에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삶의 불꽃을 다시 살려내면 됩니다. 용기를 내서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현명하게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거울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 넘치는 눈빛의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활력과 품격을 되찾는 여정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서두르지 않게 멈추지 않고 똑똑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본연의 힘과 에너지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풍경 속에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식초와 생강처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건강의 열쇠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만의 건강 보물을 찾아보는 탐험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했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몸과 마음 모두 굳건하고 자신감 넘치며 매일을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무병건강연구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계신 지역 남겨주시는 것도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